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제게 70이 넘어 록밴드를 결성할 거라고 말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아파트 경비원에서 세컨드 윈드라는 노인 밴드의 리더 기타리스트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중견 철강회사 자재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회사의 모든 재고를 관리했지요. 사실 저는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자회사로 분사되면서 연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도 퇴직 직전에는 과장급으로 월급 285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도 9,1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저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의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사립대학을 보냈고 딸은 호주로 유학까지 보냈으니까요. 부모 욕심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16년 64살에 저는 생계형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때는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중간 관리자였는데 이제는 아파트 현관에서 허리 굽혀 인사해야 하는 경비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12만 원만으로는 아내와 함께 생활하기 빠듯했거든요. 경비 일을 통해 월급 145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경비실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3일 근무하고 1일 쉬는 체제입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합니다.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졸지 않으려고 커피를 하루 5잔씩 마시기도 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매달 한 번씩 근무 구역과 담당 업무를 바꿔줍니다. 어떤 달은 정문 경비실, 또 어떤 달은 후문이나 지하 주차장을 담당하죠. 경비원 일을 하다 보니 특유의 직업병도 생겼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 요통이 심해졌고 무릎 통증도 악화되었어요. 5해 전에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또 가끔은 젊은 입주민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상처받기도 했어요. 한 번은 택배를 찾으러 온 젊은 남성이 어르신 눈이 침침하시면 퇴직하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사 나가는 입주민이 버리고 간 낡은 통기타를 발견한 거예요. 관리소에서는 그냥 버리려고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기타가 갖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기타 제가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관리소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대학 시절 통기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970년대 초반 경희대 록 페스티벌에 참가한 경험도 있고 대학 시절에는 주말마다 동네 펍에서 아르바이트 기타리스트로 일하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철강회사에 취직하면서 기타는 옷장 속에 넣어두었고 몇 번 이사를 하는 동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30년 만에 기타를 다시 손에 쥐니 손가락이 굳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야간 근무 시간 조용한 경비실에서 몰래 기타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코드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만 조금씩 감을 되찾아 갔습니다. 비록 손가락 관절이 예전 같지 않고 고음 역대가 잘 들리지 않는 청력 문제도 있었지만 음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비실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관리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꾸중을 들을 각오를 했는데 뜻밖에도 소장님은 상철 씨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경비실 천장에 방음제 좀 붙여드릴게요. 마음껏 연습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취미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준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오래된 취미가 돌아오자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경비 업무보다 밤에 연습할 기타 곡이 먼저 떠올랐어요. 퇴근 후에도 집에서 유튜브로 기타 강의를 찾아보며 연습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지나간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경비실에서 혼자 기타를 치고 있는데 한 입주민이 다가왔습니다.
68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분은 김동식 씨라고 우리 아파트 12동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저 혹시 당신도 옛날에 록 했어요? 나도 대학 때 드럼이었는데 라며 반가워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음악 이야기로 순식간에 친해졌습니다. 김동식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단지 게시판에 시니어 밴드 멤버 모집 공고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누가 노인들의 밴드에 관심을 가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3명의 단지 주민이 더 연락해 왔습니다. 키보드를 맡게 된 박영자 씨는 65살로 전직 피아노 교사였고 베이스를 맡은 최종철 씨는 70살의 전직 회계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컬을 맡게 된 정미숙 씨는 63살로 지역 합창단에서 활동 중이었어요. 이렇게 5명이 모였는데 우리의 공통점은 젊은 시절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음악을 포기하고 생계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 함께 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습 장소가 문제였는데 다행히 관리소장님이 특별 배려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관리실 창고를 연습실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는 웃음만 나왔어요. 다들 악기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거든요. 저는 관절염 때문에 기타 코드를 누르기 어려웠고 동식 씨는 드럼 스틱을 잡다가 손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영자 씨는 키보드 앞에 돋보기를 놓아야 했고 종철 씨는 청력 저하로 템포를 자주 놓쳤어요. 보컬 미숙 씨만 비교적 감을 빨리 찾았습니다. 노년의 신체적 한계와 싸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천천히 발전해 나갔어요. 악곡 선정에서도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60에서 70년대 팝송부터 최신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습했어요. 연습 후에는 항상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밴드 멤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연습 끝에 우리는 밴드 이름을 세컨드 윈드로 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마라톤에서 극도의 피로 후 찾아오는 두 번째 활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찾은 활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종철 씨의 손녀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다고 해서 로고와 포스터 디자인을 부탁했고 아주 멋진 이미지가 탄생했어요. 처음으로 밴드 티셔츠를 맞춰 입던 날의 자부심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아내는 처음에 당신 노망 났어? 70이 넘어 무슨 밴드야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음악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설명하자 점차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희 밴드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답니다. 2020년 8월 드디어 첫 공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여름축제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관리소장님의 깜짝 제안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너무 긴장해서 혈압약을 2번이나 먹었을 정도였어요. 첫 곡으로 준비한 컨트리 로즈를 연주할 때 저는 인트로에서 박자를 놓쳤고 종철 씨는 베이스 줄이 끊어져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안정된 보컬이 우리를 구해주었어요. 예상과 달리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들 멋있다. 우리 경비 아저씨가 저런 모습이었어? 라는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열광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할아버지 밴드 같아요 라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공연 후 입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비실을 지나갈 때 눈인사를 하는 사람이 늘었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들러 음악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10년 넘게 아파트에 살았지만 한 번도 인사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대해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 근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전에는 그저 아파트 구석에 앉아있는 존재 없는 경비원이었다면 이제는 기타 치는 경비 아저씨라는 정체성이 생긴 것이죠. 관리소에서도 저를 더 배려해주기 시작했고 밤 근무 때는 동료 경비원들이 부족한 시간에 잠시 연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밴드의 명성은 점점 아파트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식 씨의 손자가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부탁해 유튜브 채널 세컨드 윈드 TV를 만들었어요. 손자가 영상 편집을 도와줬는데 제가 찍은 연습 영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만 보는 채널이었는데 한 달 만에 구독자가 500명이 되었고 6개월 후에는 1,500명으로 성장했어요. 유튜브 채널이 알려지면서 실버 페스티벌, 지역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공연했지만 점차 적은 금액이나마 공연비를 받게 되었어요. 특히 유튜브 영상을 본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오늘의 인물 72살 록스타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늘어날수록 노년의 신체적 한계와 더 많이 부딪혔습니다. 3시간 공연을 위해 체력이 필요했기에 저는 매일 아침 5km 걷기를 시작했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무대에서 느끼는 짜릿함 때문이었습니다. 청력 저하 문제는 특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해결했고 시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은 기타 프렛에 형광 테이프를 붙여 보완했습니다. 가장 난감했던 것은 전립선비대증 문제였어요. 공연 중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무대 뒤에 항상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물론 공연 중 제가 급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다른 멤버들이 즉흥 연주로 시간을 메우는 방법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 경비원과 뮤지션이라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밤에는 음악가로 활동하는 생활이 제게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노후를 살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 경비실에 세컨드 윈드 포스터와 공연 상장들이 걸려 있어요. 가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실에 찾아와 사인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은 경비원 정년인 만 75세가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밴드는 계속하고 싶은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음악이 주는 기쁨을 생각하면 그런 걱정도 작게 느껴집니다. 밴드 활동은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호주에 사는 딸과의 화상통화에서 딸이 아빠가 록스타 됐다며 자랑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딸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던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항상 일에 치여 살았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딸은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손주들에게도 처음으로 멋있는 할아버지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특히 손자 민우는 제 유튜브 영상을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손주들과 함께 작은 가족 공연을 열었는데 손자는 키보드를 손녀는 우쿨렐레를 배워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그날 민우가 돈 잘 버는 사위보다 음악하는 할아버지가 더 멋있대요라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아내를 위해 밴드 멤버들이 건강식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는 특별히 혈당 조절에 좋은 반찬을 연구해 매주 나눠주었고 미숙 씨는 아내에게 발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밴드 멤버들의 배려 속에서 아내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밴드 활동에 대한 지지도 커져갔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 1회 유료 공연으로 평균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수입이 생겼고 유튜브 채널 수익으로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의 광고 수입도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노인 밴드 창설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 늦어도 너무 늦지 않았다를 출간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국민연금 112만 원과 경비 월급 145만 원에 음악 수입 평균 40만 원이 더해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우연히 일본 노인들과 함께 즉흥 연주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으로 소통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작년 어버이날 요양원에서의 봉사 공연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90대였는데 우리가 연주하자 춤을 추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할머니는 저희 공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젊었을 때 남편과 춤추던 곡이라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음악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연 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공연하던 중 갑자기 기타 앰프가 고장 났어요. 관객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미숙 씨가 재치 있게 무반주 노래를 시작했고 관객들도 함께 박수치며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결국 20분 후 앰프가 수리되어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 20분간의 무반주 합창은 오히려 더 특별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밴드 활동을 하면서 저는 노년의 일상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늘어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들이 음악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이런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 주었어요. 요즘 제가 가장 기쁜 순간은 첫 자작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목은 늦은 시작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인생은 길고 음악은 영원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가사를 썼어요. 녹음은 종철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할 예정입니다. 비록 전문 뮤지션처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 진심이 담긴 노래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72살에 도전하는 또 다른 꿈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음악 교실을 열어 기타 레슨을 해주는 계획이에요. 이미 5명의 중년 입주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관리소에서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요. 밴드 멤버들과 함께 더 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실버 뮤지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국의 노인 음악가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 부산, 대구 등 여러 도시에서 활동 중인 노인 밴드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언젠가는 전국 노인 밴드 페스티벌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의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음악 유산은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녹음실에서 만들고 있는 가족 앨범은 제가 작곡한 노래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곡들로 구성됩니다. 이 앨범은 판매용이 아니라 오직 가족들을 위한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손주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나이를 거스르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72살에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노년기가 단순히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음악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서요.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사실 밴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불면증이 사라졌고 고혈압약 용량도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건강 지표가 좋아졌어요. 아마도 음악이 주는 행복감이 최고의 치료제였나 봅니다. 우리 밴드의 최근 도전은 온라인 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공연이 어려워지자 저희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식 씨의 손자가 도와주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은 정말 신기했어요. 호주에 사는 제 딸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젊은 작곡가가 저희 밴드 공연을 보고 감명받아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분은 40대로 유명 가수의 곡을 작업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분이 작곡한 곡을 들어보니 저희 밴드의 특성을 잘 살린 멋진 곡이었어요. 지금은 그분과 함께 새 곡을 작업 중입니다. 젊은 작곡가와 노인 밴드의 협업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우리 밴드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기업 광고 담당자가 연락해서 노년층 건강식품 광고에 저희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노인들에게 도전 정신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출연료는 밴드 악기 업그레이드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공연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일주일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 중 35살의 젊은 친구가 있는데 평소 제 음악 활동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음악을 전공했다가 생활고로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밴드 합류를 제안했고 지금은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젊은 피가 합류하니 밴드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적 교류는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음악을 통해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의 시간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음악을 연습할지, 어떤 공연을 준비할지 설렘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 느낌이에요. 가끔 피곤할 때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이에 그만 쉬엄쉬엄 해야지.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신나게 살아볼 수 있겠어?
사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학창 시절 음악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음악은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며칠 전 연습실에서 새로운 곡을 연주하던 중 갑자기 모든 멤버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모든 걱정과 고통을 잊고 순수한 기쁨만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아닐까? 나이 들어 새로운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기타를 놓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는 세컨드 윈드가 아니라 서드 윈드, 포스 윈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과 함께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